수근이 영상툰. 저는 직장 다니는 평범한 빌라 주민이에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나갔다가 기가 막혔어요. 제 차 앞에만 다른 차가 딱 막아버린 거예요. 차에 붙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죠. 혹시 차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못 나가요. 알아서 하세요. 저 출근해야 하는데요. 당신이 출근하든 말든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 차 내가 주차한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예요? 그 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결국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출근해야 했고요. 저녁에 돌아오니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제자리에 멀쩡히 있는 제 차 앞을 그 차가 떡하니 막고 있더군요. 답답한 마음으로 경비실에 물어보니 차주는 다름 아닌 아랫집 아주머니였어요. 평소에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불편을 줄까 조심조심 지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죠. 그날 밤 저는 구두 상자를 꺼냈어요. 출근할 때 신으려고 산 새 구두였는데 굽이 높아 걸을 때마다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거든요. 저는 그 구두를 신고 집안을 걸어다니기 시작했고요. 몇 시간쯤 지나자 결국 아랫집 아주머니가 올라왔어요. 저기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쪽에서 딱딱거리는 소리에 잠을 못 자겠어요. 아주머니 본인 차 본인 마음대로 두시잖아요. 옮기기도 싫다고 하시고. 그래서 뭐요? 너무 시끄럽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가 왜 나와요? 시끄러운 건 그쪽 사정이고요. 아줌마가 본인 차 마음대로 하시듯 저도 제 집에서 제 마음대로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시죠? 아주머니는 얼굴이 벌개졌어요. 화가 나서 밖에서 소리를 치는데 복도에서 떠들지 말고 그만 내려가세요. 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길래 잠깐 다시 나가서 앞으로도 차 빼주실 때까지 저는 계속 구두 신고 다닐 거예요. 뭐라고요? 아줌마도 남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본인이 피해보는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저는 차 빼고 택시 탄 값까지 다 물어내기 전까진 계속 구두 신고 생활할 거예요. 그럼 가세요.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예요. 며칠간 기싸움이 이어지다가 결국 아랫집 아주머니가 차를 빼더니 이제 됐죠? 하고 문자가 왔길래 며칠간 출퇴근 택시비 주세요 하고 보냈더니 결국 돈을 보내왔더군요. 그러게 왜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자기도 똑같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파트 동대표 아주머니 때문에 진짜 어이없는 일을 많이 봤어요. 경비실 아저씨한테 반말에 고함, 배달기사님께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며 욕까지. 제가 보다 못해 말렸더니 내가 이 동 대표인데 네가 뭔데 나사? 같은 주민인 저에게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더군요. 그 후로도 계속 갑질하길래 그냥 피하고 살았죠. 그런데 얼마 전 진짜 큰일을 벌였어요. 아줌마가 큰 차는 더럽고 위험하다면서 아파트에 택배 차량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에 내려요? 밖에 세워. 규칙이야.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와요? 그건 네 일이지.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그날 이후 기사님들이 단체로 이 아파트는 배송 안 한다 선언을 해버렸죠. 쿠팡, CJ, 대한통운 어느 곳 할 것 없이 택배가 모두 막혀버렸어요. 결국 다음 입주민 회의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아니 택배가 안 온다니 말이 돼요? 무슨 불편을 이렇게 만들지? 내가 나조차고 택배 막는 거예요? 택배기사 같은 사람들이 자꾸 드나들면 프리미엄 떨어져서 집값 떨어져요. 뭐라는 거야? 택배 안 들어오는 아파트가 더 집값 내려가지. 저분 예전에도 경비실 택배 다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냥 동대표 새로 뽑아요.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 계속 이런 짓 할 거예요. 결국 표결 끝에 아줌마는 해임됐어요. 그때 주민들이 저를 보더니 젊은 사람이 맡아야 바뀐다라면서 저를 동대표로 찍어버린 거예요. 엄마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아파트 동대표가 돼버렸어요. 첫 회의에서 제가 규칙을 하나 추가했어요. 아파트에 큰 불편을 준 사람은 향후 5년간 동대표 선출 불가로 하죠. 그게 뭐야? 나를 겨냥한 거잖아. 맞아요. 예전엔 내가 동대표인데 뭔데 나서 라 하셨죠? 이제 제가 동대표인데 설마 따지진 않겠죠? 나 진짜... 규칙으로 정해졌으니 이제 부녀회장, 동대표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줌마 한 짓 생각하면 아무도 안 시켜줄 테니까. 내가 뭘 어겼다고. 택배 막아서 전 아파트 주민 불편하게 만든 거, 기사님들 단체 배송 거부시킨 거
뉴스에까지 나갔는데 한 게 없다고요? 아니, 그건... 앞으로는 나서지 말고 조용히 지내세요. 그 뒤로 아줌마는 행사 때도 회의 때도 한 번도 안 나오게 됐어요. 아파트 택배도 다시 정상화됐고요. 지금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고개 돌리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무료급식소 봉사 동호회에 나가고 있어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면 어려운 분들께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들어온 회원이 갑자기 나섰어요. 제가 회계도 잘하고 총무 같은 건 제가 맡을게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길래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회원들도 마지못해 그 사람에게 맡겼죠. 처음엔 별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급식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달 식비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후원 취소하셨나요? 네? 저희는 회비를 계속 모금했는데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서 총무를 불렀어요. 회비 정산 좀 보여줄래요? 아, 잠깐 착오가 있었나봐요. 잠깐이 아니고 수차례 펑크 났잖아요. 매달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곧 해결될 거예요. 뭘 해결해요? 어디다 썼냐니까요? 결국 급식소 측이 계좌 내역을 확인해 주었는데 한 푼도 입금된 게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어디에 썼냐고 강하게 추궁하자 20명이 넘는 회원들이 낸 성금이다 보니 금액이 커서 갖고 있다가 본인 생일 파티, 가방 구매 등 자기 개인 자산인 양 운용해왔다는 게 밝혀져 버렸죠. 회원들은 다들 분노했어요. 모두 선의로 봉사하러 모였는데 그 마음을 이용해 돈을 꿀꺽하다니. 결국 우리는 경찰에 집단 고발을 하게 됐어요. 이건 횡령이에요. 사건 접수해주세요. 계좌 기록 다 남아있네요. 금액도 꽤 큽니다. 조사 결과 총무는 수개월간 모인 회비를 전부 빼돌렸던 게 명명백백히 밝혀졌어요. 저 그냥 잠깐 썼던 건데. 잠깐 썼다는 게 누적액 수백만 원입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운이 좋아도 벌금형, 잘못하면 실형 나올 수도 있어요. 모두들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 돕자고 나섰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우리는 합의해줄 생각 없으니 처벌 달게 받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을 뒤로하고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 뒤로 그 사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봉사 기부단체 블랙리스트에 올라 활동도 못하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동안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아 결국 퇴사당했다고 들었죠. 선의를 악용해 남의 돈을 빼돌린 대가 평생 후회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집중이 잘 되는 공간을 찾다가 공유 오피스를 구해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하고 깔끔해서 좋았는데 문제는 같은 층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자꾸 제 자리에 와서 충전기, 펜 같은 걸 빌려가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노트북 주변까지 만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지만 별일 없겠지 하고 참고 넘어갔죠. 그런데 마감 전날에 문제가 터졌어요. 프로젝트 막바지라 새벽까지 작업하다가 숨 돌리러 카페에 다녀왔는데 돌아와 보니 노트북 화면이 꺼져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절전 모드인 줄 알았어요. 다시 켜보니 작업 파일 일부가 사라져 있었어요. 뭐야? 방금 저장했는데? 아, 내가 좀 썼어요. 뭐라고요? 제 노트북을 왜 켰어요? 잠깐 급해서 그랬죠. USB만 꽂고 파일 하나 보냈을 뿐이에요. 별일 아니잖아요. 별일 아니라고요? 지금 제 원고가 덮여서 없어졌는데? 언니가 저장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발 제 물건 좀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짜 곤란해요. 아, 미치겠네. 3시간 작업한 게 다 날아갔네. 아, 미안해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고 나갔어요. 반면 저는 숨이 턱 막히더군요. 마감을 앞두고 파일이 통째로 날아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가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CCTV를 보기로 했죠. 다음날 운영사에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저 사람 제 노트북 건드린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픽 작업용이다 보니 엄청 큰 모니터에 노트북이 연결돼 있던 터라 제 작업물을 삭제하는 것, 거래처 명부와 지난 작업물 거래 내역 등 저한테 있어서 민감한 정보들을 USB에 옮기는 것까지 모두 찍혀 있더군요.
저는 망설일 것 없이 경찰서로 직행했어요.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 아저씨는 증거 충분합니다.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니 서까지 동행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며칠 후 사이버 수사과라는 곳으로 이관됐다는 문자가 왔고 USB의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공유 오피스에서 퇴출당했고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며 일하고 있던 업계에도 소문이 돌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 일로 일감 다니긴 어렵겠죠.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군요. 그 별의별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못된 사람이라면 이번처럼 어떤 형태로든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쉐어하우스에서 자취하는 직장인이에요. 처음엔 다들 조용히 지내 괜찮겠다 싶었는데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세탁기 뚜껑을 세게 내려치고 전자레인지에 호일을 넣고 돌리는 등 기계들을 엉망으로 사용했어요. 결국 기계들이 줄줄이 고장났죠. 네가 쓰다 망가진 거지? 솔직히 말해. 하면서 뻔뻔하게 저한테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집주인한테도 제가 문제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며칠 뒤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세탁기를 여주씨가 고장냈다고 하니까 수리비 주세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막막했죠. 저 아니에요. 고장난 시간에 전 집에 없었어요. 딴소리 말고 그냥 인정해. 네가 자꾸 기계 험하게 쓰잖아. 내가? 난 사용법 지켜왔어. 증거 있어? 집주인도 내가 맞다잖아. CCTV 돌려봐요. 평소에 쾅쾅거려서 가보면 세탁기 주먹으로 치고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 우와, 원래 낡아서 잘 안 돌아가면 살짝 흔들면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네가 해놓고 그만 좀 몰아가. 네가 거짓말로 몰아가고 있잖아. 난 당당해. 긴 말할 거 없이 CCTV 확인하시죠. 그렇게 CCTV를 확인했고 결국 룸메가 공용 공간에서 기계들을 대상으로 화풀이하고 심지어 발로 차기까지 하는 걸 집주인 아주머니가 모두 확인하게 됐어요. 억지 부리다 돈도 내고 집주인 아주머니께 엄청나게 혼나는 등 굴욕을 당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입주자 알림판에 룸메가 한 행동들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뒀어요. 이런 사유로 해당 인원 퇴거까지 세탁기, 건조기 및 주방기기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와, 진짜 민폐 갑이네. 같이 살기 싫다. 미친, 왜 저런 인간 때문에 우리가 세탁기 사용을 금지당해야 해? 공용 가전을 전부 사용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룸메만 지나가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게 됐어요. 심지어는 주말에 외부의 빨래방을 가면서도 다른 방 사람이 화가 났는지 우리 방 방문을 쾅 하고 차버리고 가기도 했죠. 분위기가 더더욱 험악해지자 룸메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방 빼고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집은 아주 조용해졌어요. 쉐어하우스 분위기도 한결 나아졌고요. 빌런은 자취 카페와 중개소에까지 민폐 세입자로 찍혀 다른 집 구하기도 힘들다더군요.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빌런은 집도 잃었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대학 동창이자 친했던 친구가 보험 설계사가 됐다며 가입을 권하더군요. 이런 건 기본이야. 요즘 다 들어. 처음엔 의심 안 하고 가입했어요. 그런데 좋다고 보장이 어쩌고 하면서 몇 가지 더 가입하다 보니 이것저것 모여서는 어느 순간부터 월급 절반이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생활비가 모자라 너무 힘들었어요. 월급이 절반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 카드값, 월세까지 밀려버리게 되어 숨이 막혔죠. 보험료가 너무 과해. 다들 이 정도는 들어. 너 아직 적은 편이야. 적다니 월급 반이 나가는데? 나 아는 고객 중엔 그거 2배도 넣기도 해. 그 사람은 돈이 많겠지. 이건 유지 못해. 줄여줘. 나중에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이미 큰일이야. 카드비도 밀렸어. 참, 그러다 병이라도 걸리면? 보험 없는 사람들 진짜 불쌍해. 그러니까 더 추가해서 보장을 늘리자. 추가?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나 믿어. 규칙대로만 하면 손해 안 봐. 그렇게 또 서류를 내밀며 도장을 찍게 하려는데 진짜 기가 막혔죠. 며칠 뒤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보험사마다 돈이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합쳐보니 실제 병원비보다 훨씬 큰 돈이 들어왔죠. 그때 보험사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거는 사기 의심 정황이 있어 조사 들어갑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겁먹은 저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기 의심 조사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야, 뭐 그 정도로 겁먹고 그래. 아니라고 잡았대. 그러는데 대책 없이 가입만 시켜왔다는 걸 이해하게 됐죠. 보험사 조사실에서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설계사가 권했을 뿐이에요. 한 달에 월급 반 이상이 보험료로 나가는 바람에 카드값도 밀릴 지경이었어요. 조정해달라고 상담원에게 상담도 했는데 오히려 보험을 더 들라고 권유해서 포기했을 정도였어요.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했더니 조사원들이 이야기를 듣고 신용조회 같은 걸 하더군요. 정말로 카드가 연체된 것까지 확인하고는 저를 돌려보냈어요. 녹취와 계약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고객님은 계속 줄여달라 했는데 상담사가 억지로 추가 권유했다는 점도 모두 입증 가능하네요. 최종적으로 보험 사기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은 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험료로 냈던 돈을 다 돌려받게 됐어요. 그러곤 보험을 대부분 해지해서 정리해버렸죠. 설계사 친구는 기존 실적도 모두 사라지고 강매를 했다는 점으로 인해 보험 설계사 자격을 잃게 되어 회사에서 쫓겨났다더군요.